안녕하세요. 알쓸맥자 비난세입니다. 한 주 잘 보내셨나요? 오늘 200회 방송이에요. 와, 200번이나 했어요. 이 스튜디오에 200번이나 와서 방송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특별한 일 없으면은 쉬지 않았던 것 같고 안 빼먹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맥주라는 주제로 어쨌든 매주 1시간씩 200회나 할 수 있었던 것, 좀 놀라운 일이고요. 개인적으로도 처음에 시작할 때만 해도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 못 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제일 처음에 정말 버벅거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지도 모르고 방송에 맞두고 그랬던 게 엊그제 같은데 200회 정도 하고 나니까 좀 여유도 있고 여전히 버벅거리긴 합니다. 제가 말을 뭐 이렇게 잘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어서 버벅거리긴 하지만 어쨌든 중간에 그만두지 않고 계속 이렇게 맥주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계속 돼서 굉장히 감사하고요. 200회, 오늘 200회인데 200회는 오늘은 그냥 좀 조용히 넘어가려고 해요. 평상시처럼 녹음을 하고 넘어가려고 하고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지만 벨기에 다녀와서 알쓸맥자 멤버들이랑 200회 특집 방송을 좀 찍겠습니다. 녹음하겠습니다. 그래서 벨기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얘기하고 또 김정아 이사님, 뭐 이동석 대표님, 임용용 우리 이사님과 함께 저 맥주 업계에서도 요즘 무슨 일이 좀 이슈인지도 같이 얘기하면서 좀 재밌는 시간을 마련해 보려고 하고요. 한 2시간 녹음을 하고 2주에 걸쳐서 좀 내보내면 어떨까 이런 얘기를 하고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200회지만 좀 오늘은 차분하게 제가 요즘 너무 피곤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좀 다쳤어요. 그래서 이 얼굴 지금 유튜브로는 제가 좀 가리고 있어서 잘 안 보이는데 상처가 좀 있습니다. 그 상처 때문에 6월 한 달이 개인적으로는 마냥 행복하지만 않은 달이었던 것 같아요. 6월 초에 좀 다쳤거든요. 넘어져서. 그래서 여러 가지 이빨도 치료하고 다니고 상처도 치료하고 좀 흉터가 남아서 흉터 관련한 연고도 계속 바르고 있고 그래서 할 일도 많은데 그 와중에 순전히 저의 실수로 이렇게 다치게 된 거에 대해서 너무 좀 후회스럽고 자책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6월이 좀 나름 되게 많이 피곤한 한 달이었던 것 같아요. 일도 되게 바빴고요. 제 매장 일도 되게 바빴고 양조도 되게 많이 했고 협회 또 도슨트 수업 마무리도 했고 여행 준비도 계속했고 또 이제 제가 책 관련해서 지금 출간을 앞두고 있거든요. 또 책 작업도 하고 막 이러면서 몸을 너무 많이 소진한 것 같아서 최근에 조금 컨디션이 안 좋았어요. 근데 다시 회복하고 있는 중이니까 또 벨기에 가려면 또 체력 회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좀 일찍 자고 술도 절주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건강이 최고인 것 같아요. 아프면 진짜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습니다. Moving and Grooving 듣고 왔습니다. 제가 요즘 살을 좀 빼고 있거든요. 살을 많이 뺐습니다. 제가 체중이 좀 많이 갑자기 나가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독립맥주 공장 매장을 갑자기 맡으면서 제가 이렇게 밤낮이 바뀌는 생활을 다시 하게 되고 그리고 몸 쓰는 일을 다시 하게 되면서 퇴근하면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플라츠 했었을 때도 그랬었는데 이제 협회 일을 집중하다가 다시 독립맥주 공장 일을 맡다 보니까 이제 퇴근하면 집에 가면 12시, 12시 반 이렇게 되고 또 매장 일을 하다 보니까 양주도 하고 그러니까 몸도 좀 힘들고 이래서 항상 저녁에 가서 많이 좀 뭘 먹었거든요. 배가 고픈 거예요. 그리고 뭔가 좀 보상 심리가 있더라고요. 내가 오늘 이렇게 열심히 일을 했으니까 이렇게 먹어야 돼. 보상 심리가 있어서 밤에 늦게 먹고 잤더니 확실히 살이 찌더라고요. 살이 갑자기 많이 쪘습니다. 한 6kg 이상 이렇게 찌면서 여러 가지 안 좋더라고요. 살이 찌니까 일단은 몸도 좀 보기 안 좋고 움직이는 것도 좀 힘들고 허리도 좀 아프고 그리고 이제 건강검진 받았을 때 여러 가지 수치들이 안 좋게 나와서 살을 좀 빼야겠다 싶어서 운동을 다시 이제 12월부터 작년 12월부터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도 많이 못했거든요.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 이제 한 3월부터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정도 헬스를 가기 시작하고 근력 운동 다시 시작하고
식단을 이제 조금 조절하기 시작하면서 지금 한 3개월 만에 한 8kg 정도 뺀 것 같아요. 7, 8kg 뺀 것 같거든요. 한 3kg 더 뺄 예정입니다. 근데 지금 몸이 좀 많이 가벼워졌고, 그런데 확실히 힘이 없어요. 안 먹으니까 힘이 없고, 또 최근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좀 사고를 당해서 이리저리 그런 상태에서도 운동을 계속 나갔거든요. 다행히, 정말 다행히 어디 부러지거나 뭐 이런 데가 없어서, 왼쪽 어깨가 타박을 좀 크게 입어서 좀 아프긴 했는데, 그래도 오히려 운동을 조금 하면 오히려 또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운동에서 꾸준히 나가고 있는데, 최근에는 확실히 좀 운동하고 덜 먹고 일하고 또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관리를 좀 해야 된다. 살을 빼면서도 먹을 거 제대로 먹고. 근데 제가 예전에 젊었을 때 살 뺐을 때는 진짜 안 먹으면서 뺐거든요. 그러면 생각보다 잘 안 빠져요. 잘 먹으면서, 잘 먹는다는 얘기는 칼로리를 오버하지 않고 골고루 먹으면서 운동을 하면 확실히 살이 빠집니다. 지금은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안 먹고 빼기 힘들어서 이제 제가 저만이 갖고 있는 개인적인 노하우를 갖고서는 열심히 살을 빼고 있는데, 그래도 확실히 살이 빠지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한 3kg 정도 더 빼고 이제 계속 유지를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또 나이 먹고 너무 빼면은 금방 늙거든요, 얼굴이. 그래서 적당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건강 그렇게 좀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즐거운 음주 생활을 하려면 몸이 건강해야 돼요. 술 너무 자주 드시는 거 안 좋고 적당히 드시면서 운동하시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특히 지방간 같은 경우는 술 먹어서 생기는 지방간보다는 살쪄서 생기는 지방간이 많거든요. 그래서 몸무게 증가로 인한 여러 가지 지방간, 뭐 고지혈증, 뭐 당뇨 이런 거 있으면 술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관리하시면서 음주 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맥주 뉴스는 한 3개가 있어서 가볍게 좀 다뤄보려고 하고요. 되게 다루기 좀 무거운 주제이긴 한데 뭐 또 그렇다고 해결 방법이 있는 것들이 아니어서 뭐 이런 것들이 참 계속 논의될 이슈들이기 때문에 한번 얘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일단은 수입 맥주 가격이 오른다고 하네요. 뭐 칭따오 같은 이제 수입 맥주들이 가격이 최대한 15% 인상한다고 합니다. 칭따오도 뭐 500ml 캔 맥주 4,500원 인상하고, 뭐 불랑 하이네켄도 또 오른다고 해요. 330ml도. 그래서 아마 수입 맥주 4캔 11,000원 행사도 올라간다고 하는데, 지금 몇몇 맥주들은 4캔에 12,000원이죠. 이렇게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에서 15% 이게 작년에도 올랐고요. 재작년에도 올랐거든요. 계속 한 7% 정도 계속 올랐는데 올해도 또 오르네요.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계속 오르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물류비도 좀 안정이 됐고 지금 에너지 이슈도 많이 해소가 돼서 솔직히 국제적으로는 그렇게 가격을 올릴 만한 이슈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지금 몰트나 홉 가격도 다시 좀 많이 안정이 되고는 있어요. 근데 이미 올랐어요. 이미 올라서 뭐 내려가진 않을 겁니다. 절대 내려가진 않겠죠. 그래도 추가적인 인상 요인은 개인적으로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또 오른다고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하이네켄도 그렇고 칭따오도 그렇고 작년에 적자를 봤잖아요. 매출을 살짝 하락하긴 했지만 중요한 거는 적자를 봤거든요. 이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가 봤을 때는 가격을 올리는 게 아닐까. 지금 여러 가지 뭐 재료비나 이런 것들은 인플레이션 같은 것들은 많이 좀 해소가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아마 자체적인 적자 해소를 타개하기 위한 인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긴 뭐 제조사의 원가 인상이라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지금 올리는 거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저희 맥주도 지금 제가 뭐 맥주 재료 가격이나 동향 같은 것들을 다 알기 때문에 또 물류도 그렇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또 오른다고 하니까 뭐 방법이 없죠. 뭐 그래도 4캔 12,000원이잖아요. 맥주 가격이 우리나라만큼 맥주 가격이 싼 곳이 없어요. 정말 제일 쌉니다. 맥주 가격. 뭐 하이네켄, 기네스, 뭐 이런 칭따오 이런 맥주들 우리가 지금 4캔 10,000원에 익숙해져서 그렇지 되게 비싸요. 우리나라 맥주 가격으로는 특히 수입 맥주 가격으로는 그렇게 비싼 곳은 아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또
적정한 가격을 받고 팔아야지 또 기업도 성장하고 더 좋은 제품도 들어오고 그렇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서로 이해를 하면서 봤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뭐 이거는 솔직히 일반인들한테는 크게 이슈가 아니겠지만 맥주 제조하시는 분들한테 큰 이슈이긴 하거든요. 항상 정부 맥주 막걸리 종량세 물가연동제 폐지 검토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종량세가 물가연동제로 지금 설계가 됐기 때문에 요번에 인플레이션 때문에 종량세가 크게 올랐잖아요. 근데 종량세가 이렇게 크게 오르면 맥주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 종량세라고 하는 것은 뭐 제조업체가 뭐 특별히 뭐 하지도 않았는데도 그냥 오르는 거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오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한 번에 50원 오르는 게 뭐 얼마나 크겠어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제조 원가가 이렇게 50원이 오른다는 게 이렇게 만만치 않은 일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아무 일도 안 해도 그냥 오르는 거예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래서 항상 이제 특히 그 마진을 굉장히 적게 보고 파는 박리담회 하는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게 인상 효과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항상 뭐 소주나 맥주 가격이 연초마다 오른다고 하는 이슈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기재부가 아예 뭐 이것을 물가연동제 폐지하겠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답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데 그냥 이 얘기가 듣기가 싫어서 그냥 이걸 폐지하겠다는 건데 그러면은 대안이 있어야 되잖아요. 보니까 대안이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참 대책이 없는 정부다 이런 생각이 계속 하고 있고요. 종량세도 그래서 폐지해서 어떻게 한다는 건지 대안을 얘기한 다음에 얘기하든지 이렇게 되면은 또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참 모든 게 참 아마추어답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세 번째 맥주 뉴스는 농민신문인데요. 지역볼이 써도 특산주는 아니다. 수제 맥주도 지원 포함을. 요거는 참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좀 읽어드리면 정부 군사는 경작지의 90%가 논으로 농가대부분 쌀과 보리를 이모작한다. 그래서 2020년에 군산 메가 팩토리를 짓고 21년에 수제 맥주 공동 양조장과 판매장을 갖춘 군산 비어 포트를 조성했다. 그렇죠? 그래서 군산에서 만든 메가를 이제 열심히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일반 업체에서는 잘 쓸 수가 없죠. 제가 그 이유는 뭐 몇 번 말씀드렸죠. 가격적인 측면, 품질적인 측면에서 아직은 사용하기가 참 꺼려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이걸 타개하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되냐? 뭐 이제 지역 특산주로 하면은 그러니까 국내 군산 보리로 만든 맥주를 지역 특산주로 인정해 주면 온라인 판매가 가능한 거예요. 온라인 판매가. 그러니까 결국 온라인 판매라고 하는 채널 확보를 통해서 매출 확장을 노리겠다. 뭐 이런 전략인 거죠. 그런데 이제 이 국산 보리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지역 특산주로 인정을 못해서 온라인 판매가 금지되어 있다. 이걸 좀 풀어달라. 뭐 이런 기사입니다. 정부는 전통주를 민속주와 지역 특산주로 나눠 관리하며 주세를 감면해주고 온라인 판매를 허용한 혜택을 준다. 국산 보리를 원료로 한 수제 맥주는 지역 특산주로 분류될 만하나 현행 주류 제조면에서 탁주와 약주, 청주와 증류식 소주, 일반 증류주와 리큐어 등 8종 외에는 허용하지 않는다. 맥주나 위스키는 역사적으로 선조들이 즐기는 술이 아니었다는 인식과 맥을 같이 한다. 예, 그렇게 돼서 맥주는 국산 재료를 사용을 해도 지금 지역 특산주로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지역에 있는 재료를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에 양조장이 있는 곳은 서울에 보리랑 홉이 어디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서울에 있는 양조장, 맥주 양조장 같은 경우는 군산 메가를 써도 지역 특산주로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그죠? 경기도에 있는 양조장이 군산 메가를 쓰면 지역 특산주로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군산은 경기도 지역이 아니니까. 그죠? 결국은 이 이슈는 여러 가지 것들을 해결해야 되는데 아까 지금처럼 맥주나 위스키,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정한 몇 가지 주종에 대해서만 지역 특산주나 전통주 인정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지역 특산물을 써야 되기 때문에 군산 지역에 있는 전북 지역에 있는 양조장만 또 인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부산에 있는 양조장이 군산 메가를 갖다 쓴다 해도 이게 지역 특산으로 인정이 될 수가 없어요. 지역 농산물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독립맥주공장에서 홉은 홍천에 있는 홉을 쓰고 메가는 군산에 있는 메가를 써도 그럼 다 국산 농산물로만 만든 거잖아요. 맥주를. 지역 특산으로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이상한 게 그 시더 있죠. 시더. 사이더. 이거는 또 지역 특산으로 또 인정을 해줘요. 여기 그렇게 따지면 시더가 사과 발효주가 우리나라 전통 술인가요? 선조들이 즐기던 술인가요? 아니거든요. 그죠? 근데 그건 또 지역 특산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어요. 또 미드, 벌꿀술 이것도 지역 특산주로 인정해주고 있어요. 벌꿀술 뭐 우리나라에서 언제 먹었나요? 뭐 먹었을 수도 있겠지만 여기 탁주, 양주, 약주, 청주, 중립소주, 일반 증류주랑은 아니잖아요. 또 그죠? 그러니까 이게 해결해야 될 문제가 되게 많은 거예요. 근데 아마 정부에서는 쉽지 않을 겁니다. 이걸 해결해 주는 게. 이게 만약에 풀려버리면 진짜 다 풀어줘야 되거든요. 다. 그래서 이게 아마 쉽지 않을 거고. 그래서 요거는 이슈가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요. 그러면 이걸 풀어주게 되면은 만약에 전북에 있는 양조장만 이걸 허가해줬다. 그럼 다른 양조장이 가만히 있을까요? 안 되겠죠.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지역 특산주라고 하는 정의 자체를 법을 완전히 개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양조장도 군산 메가와 홍천 홉을 쓰면 지역 특산주로 인정을 받아서 온라인 판매를 허가해준다. 이게 쉽지 않죠. 아마 근데 이거는 계속 아마 얘기가 진행이 될 거예요. 계속 논란이 있을 거고 지금 당장은 조금 힘들지라도 아마 언젠가는 아마 이런 얘기들이 있을 겁니다. 한번 좀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고 이것도 역시 답이 없는 문제예요. 정부가 뭔가 얘기를 해야 되는 정부는 굳이 이걸 안 해도 크게 상관없거든요. 또 이걸 해버리면 뭐 정부 입장에서도 부처 여기 보면은 정부는 미온적인 반응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법률상 전통주의 개념 재정립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각 부처 간 이해관계가 달라 이를 하나로 모으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라는 거 하죠. 맥주업계 관계자는 수제맥주 전통주로 분류하면 세수가 줄어들 것. 이건 아니에요.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되고요. 왜냐하면 수제맥주를 전통주로 분류하게 돼도 그냥 종량세를 하면 되잖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세금 문제는 아닐 거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술의 확산, 술의 주류 문화? 뭐 술의 확산에 대한 좀 부담이 있는 거죠. 항상 어느 정부는 이런 부담이 있거든요. 보건복지부나 여가부 같은 곳에 반대도 있을 것이고 맥주를 해서 맥주를 온라인으로 파는 순간 아마 여러 시민단체들이나 국민 여론도 술 주류 음주 문화를 확산시키는 거냐 이렇게 하는 거냐 그리고 그로 인해서 만약에 청소년이 구입하게 됐을 경우에 나타날 여러 가지 문제들에 책임질 수 있느냐 이렇게 나왔을 때는 솔직히 지금 어느 정권에서나 이거는 항상 부담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제 국내에서 만든 크래프트 맥주 업계 입장에서는 온라인 판매가 수건인 그런 것들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맥주 이슈 여기까지 얘기해 봤고요. 노래 듣고 와서 맥주 사전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죠.